네, 오늘은 면역 핵심 영양소인 셀레늄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에 관련해서는 이번 편으로 대략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하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항산화 시스템 내에서 이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의 핵심 성분인데요. 이 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면역력에 있어서 면역균형, 즉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그리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렸었는데요. 셀레늄은 백혈구 중 하나인 호중구의 산화스트레스 감소, 또 대식세포, NK세포, T세포 등의 면역세포 증식, 활성화, 선천면역, 후천면역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부족할 경우에 항체 등의 감소로 인해서 체액성 면역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항체가 감소하면 그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의 항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레늄이 주성분인 항산화 효소를 셀레노프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양 수준에서, 즉 일상 식생활에서 이 셀레늄의 보충은 셀레노프로테인을 생성해서 항산화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해산소에 의한 세포의 변이 억제 등에 필수적이죠. 그런데 초영양적 수준이나 더 높은 농도에서는 이 셀레늄이 종양세포에서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즉 평소와는 반대로 종양세포를 산화시켜서 없애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화학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면역에 있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유익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는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알러지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효과와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면역에 도움이 되는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생물학적 작용인데요. 나쁜 균을 없애서 침입을 막아주고 또 나쁜 균들이 생성하는 독소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피 조직을 강화시킵니다. 소화기관은 점막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 또 점막은 상피 조직에 해당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점막을 강화시켜서 외부의 침입물을 차단합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성하는 면역물질인 SCFA, 즉 짧은 사슬 지방산 혹은 단쇄지방산을 생성해서 면역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면역학적 작용으로 면역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관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면역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소화기관은 우리 면역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와 면역물질이 장관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이러한 면역세포와 면역물질은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이동을 해서 장관뿐 아니라 모든 신체기관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뇌축, 장폐축 등의 개념도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장의 건강이 뇌나 폐 등 다른 신체기관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장이 건강하고 유익한 균들이 많으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폐를 통한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내 세균의 종류가 바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장내 세균의 종류가 적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많아지고 다시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되는데요. 즉,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변화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다양성이란 좋은 균들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네, 장내 세균의 종류, 특히 좋은 균들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장도 건강해지고 또 면역력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내에 좋은 세균들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는 면역 쇠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양성은 한 사람의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유익균이 존재하는가를 의미하는 알파 다양성이고요. 참고로 베타 다양성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주요 균주가 있다는 그런 베타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베타 다양성은 태어났을 때 높게 나타나고요. 또 자라면서는 비슷한 음식을 먹고 생활 환경을 공유하면서 이 장내 세균이 비슷해졌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면역력이 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장내 균주 다양성과 인간의 질병이라는 논문에는 장내 균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질환인 크론병, 교양성 대장염, 제1형 당뇨, 알러지,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대사질환인 비만, 제2형 당뇨, 또 그 외에도 결장암 등 각종 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의 경우 장의 균 다양성이 감소하고 또 이는 유익균의 감소와 유해균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까지 4편에 걸쳐서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또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등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의 보충과 함께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면역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는요. 면역과 항산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비만 예방입니다. 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운동의 중요성, 운동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